자, 이번 시간에는 22.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고리가 받는 토크. 자, 전류가 흐르는 도체 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일 때 전류고리가 받는 알짜 자기력은 0이다. 그렇죠? 저 1번 도선과 여기 1번 도선과 3번 도선이 받는 힘은 0이죠. 왜냐면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의 방향하고 평행해서. 그 다음에 여기 2번 도선이 받는 힘하고 4번 도선이 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뚫고 나오는 방향. 자,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 보면 먼저 2번에다 적용해 볼까요? 2번 도선에. 그러면은 전류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을 네 손가락이 되겠죠, 그죠? 네 손가락을 우측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의 손바닥은 어때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자, 그래서 2번 도선에 가해지는 자기력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4번 도선에 가해지는 자기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쪽은 오른쪽을 눌러주고 자기력이, 그 다음에 왼쪽 2번 도선은 땡기니까 어때요? 회전하겠죠, 그죠? 회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토크라고 하죠. 자, 2번 도선의 2번 부분과 4번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봅시다. 자, 2번에 가해지는 힘을 F2라 그러고 4번에 가해지는 힘을 F4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힘들이 Z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 Z 성분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면 Z가 플러스인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F2는 플러스이고, 그죠? F2는 플러스이고 F4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Z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여기 F는 ILB라고 써 있죠. F는 ILB.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이제 세타는 사인은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1이니까. 그래서 L이 도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도선의 길이는 A로 주어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ILB가 IAB가 되죠. 그 다음에 F4는 마이너스 IAB. 그래서 이 고리에 가해지는 알짜 힘은 다 더하면 0이 돼요. 0이 되지만 토크는 0이 아니다. 자, 토크면은 보통 회전축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2번 도선의 2번 부분이 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전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고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정확한 가장 알맞은 그 회전축이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죠? 도선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세로로 관통하는 자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회전축이에요. 그러면 토크는 2번에 가해지는 힘에 의한 토크는 이제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도선까지의 거리는 2분의 B죠. 그죠? 이게 B니까 2분의 B가 돼요. 2분의 B. 자,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힘하고 그 거리 방향 벡터. 회전축에서 거리 방향 벡터는 이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힘은 뚫고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두 개가 90도예요. 그죠? 그래서 힘 곱하기 그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가해지는 그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2분의 B죠. 그죠? 그래서 F2 곱하기 2분의 B 그다음에 사인 세타는 사인 90이니까 이제 없어도 되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F4에 가해지는 토크는 F4에 의해서 4번에 이제 가해지는 토크는 F4 곱하기 2분의 B. 그렇죠? 근데 왜 이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붙었죠. 그 이유는 F4에 이미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F2, F4를 IAB로 바꾸어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IAB, B 이렇게. 여기서 A 곱하기 B를 보면은 이 도선 고리의 직사각형 고리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죠. 그죠? 두 개를 곱하면은 넓이가 되죠. 그래서 요 AB를 A라고 하면 IAB가 되겠죠? 근데 여기 토크 맥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맥스라고 되어 있냐면은 딱 요 상태에서는 이제 토크가 이제 최대이지만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토크가 점점 약해져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게 이제 밑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밑에서 본 모습. 밑에서 보면은 이제 회전축으로부터 그 힘의 작용점까지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다음에 힘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고 지금 90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90도가 아니면은 이게 토크가 생겼으니까 돌아갈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요쪽 작용점까지의 그 거리 벡터하고 힘하고 더 이상 이제 90도가 아니죠. 이게. 그죠? 90도를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사인 90일 때가 최대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가장 큰 토크가 가장 클 때.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정 부분이라기보단 조금 이제 회전했죠. 그죠? 얼마 정도 이제 회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각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봅시다. 여기
회전축에서 작용점까지 작용점을 가리키는 벡터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F2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각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세타, 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세타하고 같죠. 엇각이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작용점까지의 화살표는 거리 벡터는 이제 이쪽이고, 즉 이쪽이고, 그다음에 힘의 방향은 이제 아래쪽이니까 이게 세타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 각도하고 이 세타하고 같아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세타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토크를 이제 구하면은, 그러니까 임의의 각도에 대한 토크를 구하면은 이렇게 IAB 2분의 B, IAB B였죠. 그렇죠? 여기다 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AB 곱하기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AB가 아까 한 것과 같이 이거를 이제 면적이니까 A로 바꿔서 주면 IAB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에 벡터 곱 표시법으로 하면은 I 곱하기 A 크로스 B 이렇게 되겠죠? 토크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기장에서 쌍극자 모먼트를 정의했듯이 자기장에서도 그 자기 쌍극자 모먼트, 자기 모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쌍극자 모먼트라고 하기도 해요. 즉 매그네틱 모먼트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매그네틱 다이폴이 쌍극자예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걸 IA를 뮤라고, 이게 이제 자기 모먼트인데 뮤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것도 벡터예요. 벡터. A도 벡터고. 면적인데 어떻게 벡터가 되냐? 이게 면적이 가리키는 방향. 면의 이제 수직인 방향이죠, 이게. 그죠? 이렇게 면의 수직인 방향. 근데 이제 수직인 방향이 이쪽도 있고 이 아래쪽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위에 보면은 전류가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을 이렇게 네 손가락을 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바로 면적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2번 도선의 2번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이 받는 힘하고 똑같진 않지만 적어도 90도일 때는 똑같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죠. 90도일 때는 이쪽. 그다음에 이럴 때는 이쪽, 위쪽. 그러니까 F2하고 같은 방향. 똑같은 방향은 아니고 위쪽 방향하고 아래쪽 방향 중에 F2에 가까운 거는 위쪽 방향이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 자, 그래서 토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A를 이제 미우로 바꿨으니까 이걸 이제 미우로 바꿨죠. 미우 벡터로. 그러니까 토크는 미우 크로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크를 정했으면 이제 위치 에너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여기 있죠. 토크 디세타. 여기 토크 디세타. 토크 디세타를 토크 곱하기 각도가 토크가 이제 조금 돌아갔을 때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토크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토크는 그 고리 스스로가 만드는 토크였죠. 그렇죠? 근데 그것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러니까 토크의 반대에서 주는 힘.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토크의 반대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감아요. 돌려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렸으면은 그 자기 스스로 또 토크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었다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토크는 여기 보면 이제 뮤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죠? 그래서 뮤b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제 세타는 0부터 세타까지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은 즉 적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마이너스 뮤b 코사인 세타. 이거를 이제 그 벡터 곱으로 나타내면 이게 점 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예제 5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자, 도선이 25번 감긴 5.4cm 곱하기 8.5cm 크기의 직사각형 코일이 있다. 이 코일에 15m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0.35 테슬라의 자기장이 코일면에 평행하게 작용한다. 이거 앞서 본 얘와 똑같죠, 그렇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보면 이제 코일면에 평행하게 자기장 있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 모먼트가 IA였죠. 그렇죠? IA. 근데 이 IA가 25번 감겼으니까 그러니까 2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기 모먼트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이제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즉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게 이제 면적의 방향이죠. 면적의 방향이자 자기의 모먼트의 방향이다. 자, 그럼 고리에 작용하는 토크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토크는 뮤 크로스 B였죠. 그렇죠? 토크는 뮤 크로스 B.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뮤 B 사인 세타. 그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방향을 구하란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방향 한번 구해봅시다. 방향은 토크가 이게 이걸 입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여기 보면은 자기장이 이쪽이고 여기 이제 들어가죠. 힘이 여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니까 토크가 이쪽 방향이네. 그죠? 토크가. 자, 그다음에 자기장하고 이게 이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 그랬죠. 이거하고 자기장하고는 90도죠. 그죠? 그래서 이건 1이죠. 그래서 뮤 b만 곱해주면 뮤하고 b만 곱하면 토크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자, 뮤는 여기서 구한 1.72 곱하기 10의 3승. 그다음에 b는 0.35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2를 곱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 요소 DS에 의한 점 P에서의 자기장 dB에 대한 실험적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적 측정 결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그 앞에서 배운 건 뭐였어요? 직선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 근데 이건 직선이 아니고 이게 막 휘어 있기 때문에 잘게 자르는 거예요. 잘게 자르면 아무리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도 다 직선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잘게 자른 도선의 일부분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그 일부분의 전류가 점 P에 만드는 자기장을 이제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자기장 DB는 DS가 만든 자기장 DB는 DS와 DS에서 점 P를 향하는 벡터 R의 수직이다. DS에서 점 P를 향하는 벡터 R의 수직이다. 그죠? 이게 R의 방향이에요. 좀 확대를 하면.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죠, 이거. 그죠? R 전체에 대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DS에도 수직이고 그 다음에 R 벡터의 방향에 대해서도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DS에도 수직이고 R에도 수직이 되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종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양쪽 다 수직인 방향. 자, 그 다음에 dB의 크기는 R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DS로부터의 P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dB의 크기는 그러니까 DS 전류가 만드는 dB의 크기는 전류 및 길이 요소 DS의 크기에 비례한다. 전류에도 비례하고 DS의 크기에도 비례하고.
DS의 크기가 이제 이건 이제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늘게 표시되어 있죠. 진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벡터라는 의미예요. 이 책에서는 DS 벡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진하게 이렇게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DS 이렇게. 자, 그다음에 dB의 크기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여기서 세타는 DS와 R 사이의 각도이다. DS와 R 사이의 각도. 그래서 dB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공식으로 써보면은 dB는 전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다음에 방향은 이제 이걸로 결정하는 거죠. DS 곱하기 R 방향 벡터. 그러니까 DS에도 수직, R에도 수직.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곱해지는 상수는 4파이분의 뮤제로. 이걸 자유공간의 투자율이라 그래요. 자,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비오사바르 법칙을 방금 이제 우리가 배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앙페르 법칙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앙페르 법칙에 나올 거예요. 답은 이거죠. 2파이분의 뮤제로. 무한 직선 도선이 있어요. 엄청나게 긴 무한. 이 직선 도선이 거리 R 떨어진 곳에 만드는 자기장.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자기장은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크기는 R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류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참고 예제는 이제 넘기고, 예제 22.6을 봅시다.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축상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시오. 그런 문제예요. 이 원형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S의 방향이 왼쪽으로 돼 있죠. 그렇죠? 방향.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자, 비오사바르 법칙을 쓸 건데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여기 왜 원래 비오사바르 법칙에는 절대값이 없는데 왜 절대값이 있냐면 이게 대칭성 때문에 방향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DS를 한번 봅시다. DS가 이제 이쪽이고 R이 뭐냐면 이제 DS 조각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 벡터의 방향이죠. 그래서 두 방향은 DS 이게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나죠? 곱 벡터는 크로스 곱은 DS의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R 모자의 크기. 근데 R 햇의 크기는 1이에요. 그래서 그냥 DS죠. 그래서 그 크기는 그냥 DS다. 자,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r 제곱은 여기서 이제 r이 직접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x만큼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x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x가 주어지고 반지름이 주어졌으니까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r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다. a는 그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여기 보면은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x는 이제 이거고. 자, 그래서 이게 직각이니까 a 제곱 더하기 x 제곱, a 제곱 여기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에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작은 부분, 그러니까 ds 이렇게 저렇게 작은 부분이 전피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가 바로 이거다.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장의 크기죠. 자기장의 크기.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더할 때는 여기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해보면 돼요. 오른손으로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이쪽인데 이거를 축상에 평행한 방향과 그 다음에 축과 직각을 이루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를 할 거예요. 근데 축과 직각을 이루는 성분은 여기 ds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db 수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db 수직. 이 방향 이거는 이 반대 방향의 벡터에 의해서 어때요? 두 개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직인 방향은 그 반대쪽 수직인 방향에 의해서 다 캔슬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축 방향 성분은 여기 쭉 이렇게 ds를 돌려도 ds가 어디가 되었든 항상 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가 이렇게 x 성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x 성분으로. 방향은 벌써 결정되었죠.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다. 그러니까 축에 평행한 방향.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죠. ds 조각을 다 더해야 되니까 이제 적분을 하면은 여기 4파이 분의 뮤제로 i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적분에 이제 이것만 나게 되죠. 그죠? ds 코사인 세타 나누기 a 제곱 더하기 x 제곱. 근데 사실 코사인 세타도 이 적분 밖으로 나와도 돼요. 왜냐면은 이 세타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죠? 항상 일정하죠. 이쪽에서 이렇게 기여하는 자기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기여하는 요 ds 조각이 여기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근데 그렇다고 세타가 주어진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죠? 빗변분의 밑변. 자, 그래서 빗변은 이거고, 그죠? R이니까. 원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밑변인데 여기 x가 밑변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여기 세타가 끼고 있는 각도가 끼고 있는 게 바로 밑변이죠. 그래서 밑변은 a가 되겠어요. 반지름 a. 그래서 r분의 a다. 근데 r이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밑에 이거는 이제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1제곱이죠. 그죠? 1제곱. 근데 코사인 세타는 분모가 2분의 1승이죠. 그죠? 2분의 1승. 루트니까 2분의 1승. 자,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2분의 3승이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승. 그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2분의 3승이다. 그리고 이것도 ds와는 관련이 없이 다 고정된 값이니까 이게 다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적분이 아주 간단하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 ds를 다 더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고리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고리의 길이는 뭐예요? 요거는 2파이 r인데 요 r이 반지름이니까 이게 a죠. 그죠? 그래서 2파이 a가 된다. 2파이 a가 된다. 자, 그래서 합쳐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P점에서의 자기장이 이건데, 그러니까 중심축에서 x만큼 떨어지면 이런 크기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x가 점점 작아지면 여기 분모가 작아져서 자기장이 점점 커지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 중심점이죠. 그죠?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원형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x가 0이니까 지우고 그러면은 a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면 a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a의 세제곱. 그래서 이거는 μ제로 i a 제곱 나누기 2a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워지고 그러면 2a분의 μ제로 i가 되죠. 그죠? 2a분의 μ제로 i. 자, 그리고 반대로 P점이 아주 멀리 있는 경우 즉 x가 반지름에 비해서 훨씬 큰 경우죠. 반지름에 비해서 훨씬 크면 어떻게 되냐? x가 훨씬 크니까 a제곱 더하기 x제곱이나 그냥 x제곱이나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a제곱을 지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다시 씁시다. 다시 쓰면은 제곱하고 2분의 3승이 곱해지면은 제곱의 2분의 3승은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x 세제곱분의 μ제로 i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멀면 멀수록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a 제곱이 완전히 0이 되려면 무한대로 멀리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한대까지 멀리 안 가고 꽤 멀리 떨어졌을 경우 그때는 이제 근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 둘 다 x가 반지름에 비해서 많이 클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 모멘트로 나타내는데, 자기 모멘트는 어때요? 전류 곱하기 넓이였죠, 그렇죠? IA, 그죠? 고리의 넓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죠? I, 그다음에 넓이는 반지름이 a일 때 원의 넓이니까 파이 a 제곱이죠, 그죠? 파이 a 제곱, 그렇죠? 자, 그래서 뮤 대신에 i 파이 a 제곱을 집어넣으면 여기 파이가 지워지고 바로 이제 이게 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